네, 10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떨까라는 걱정이 참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정부 대책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시장에 효과가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떤 대책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면서 마지막 차동백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어떤 대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또 오늘 금요일 생방송으로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1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동백 대표님과 또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상담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광교 신도시 쪽에 그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지 하고,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 이제 앞으로의 뭐 전망 같은 것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갖고요. 네, 광주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거 말해? 잘못 들었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광교 아이파크거든요. 네, 아파트요.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물건을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광교 신도시 안에 네. 그 아이파크라고 하셨죠? 예, 예. 네, 아이파크.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예, 예. 원천, 여기 옛날에 이제 원천 유원지라고 하는데 원천 저수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이제 그야말로 아직까지 새 거잖아요. 신축이잖아요. 예, 예. 예, 10월 그러니까. 6일부터 입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은 신축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예,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첫 번째가 서울로의 접근이에요. 예, 접근이 얼마나 접근성이 용이하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전철, 뭐 지하철이나 전철로 얘기할게요. 예, 예. 그렇게 전철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서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파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일자리, 네. 그 주변에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형성돼 있느냐. 세 번째는 주변의 기반 시설들이 얼마나 잘 정비가 돼 있느냐. 예, 그리고 또 교육 시설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가격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원천 유원지 밑에 있는 아이파크는 서울 접근성은 그리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요. 그렇죠? 네. 신분당상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를 봤더니 기흥 쪽에, 영덕 쪽에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뭐 일자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무난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도 무난해요. 네. 근데 교육 시설을 봤더니 교육 시설은 그냥 그래요. 이게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 그렇게 보면은, 이런 아파트는, 특별히 그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후에 거주하기에는 참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젊은 층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어딘지 모르게 이게 접근성이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아파트는 총 수요가 있다고 보면 이 수요층 중에 젊은 층이 들어가서 살기는 지속성을 갖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얘는 입주를 하게 되면은 예. 입주 후 약 한 3년 정도 이런 정도는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기대감 또 신축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원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얘가 3년 지나 5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신축에 대한 기대감은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주와 동시에 맨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 때까지 있었던 프리미엄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니까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일반 아파트의 흐름으로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은 얘가 가장 강한 흐름은 끝 지점이 입주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길어봐야 1, 2년 안쪽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의 발표라든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물건을 매수를 했었을 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그림이 앞으로 2년, 3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팔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일부 올라간다고 쳐도 이제 그러한 시점이 지금은 막 여기저기 올라간다고 하니까 추경 매수세들이 더 올라갈까 봐 두려워서 이렇지만 어느 한순간 경제 여건이든 정책 여건이든 딱 끊기게 되면은 갑자기 싹 사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뭐 입주하고 1, 2년 때까지는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갈 수 있는 아파트인 거는 맞다. 결론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